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메타입니다. 최근에 메타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나마 금리 인상에 대한 피크 아웃, 그러니까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그만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와 더불어서 성장주들의 주가가 올라오면서 메타의 주가 역시나 꽤나 반등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30% 이상의 이용자를 거느리고 있는 전 세계 1위 SNS 기업인 메타의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 있어요. 사실상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큰 하락을 보였지만 메타만큼의 하락을 보이는 빅테크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타트업 정도, 스타트업 정도의 그런 하락률을 미국의 빅테크인 메타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을 사실상 과도한 우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 둘 말씀드릴 것인데, 일단 메타에 서려 있는 그런 우려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주가를 보면 혹은 밸류에이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메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던가 혹은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인해서 메타가 입을 수 있는 반사 수혜 정도는 여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최근에 메타에 대한 관심을 슬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21일 글입니다. 11월 21일에 좋은맛 기쁨 더하기 텔레그램방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메타가 왓츠앱을 수익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0억 명의 유저 수를 보유한 왓츠앱의 매출이 카카오톡의 매출보다 겨우 50% 크다는 것은 메타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에 쏠려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영업이익은 카카오톡보다 작습니다. 왓츠앱이 얼마나 메타에서 조금 빗겨나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메타 측에서 왓츠앱을 수익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탈피하겠다는 것이고, 네이버, 카카오만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틱톡 등 경쟁 심화로 인해 미국 빅테크들 중 유일하게 반독점 규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진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될 만합니다. 참고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반독점 규제에서 빗겨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메타는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이 뭐 핀터레스트라던가 혹은 틱톡이라던가 스냅챗 이런 SNS 기업들이 혹은 SNS 서비스들이 주우죽수 많이 생기면서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반독점 규제에 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경쟁 심화로 인해서 지금의 주가에 한몫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메타가 마음먹고 수익한 왓츠앱은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틱톡의 파죽지세 성장세가 규제로 인해 꺾일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기업 또한 메타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대규모 인원 감축, 그리고 현금 흐름이 50% 이상 많아지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가 대규모 인원 감축에 들어가면서 현금 흐름이 이제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내년 정도 혹은 내후년 정도부터는 아무리 성장이 0%라고 할지언정 현금 흐름은 50%가량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메타 입장에서 고평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슬슬 지켜볼 때인 듯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메타는 11월 21일이죠. 정확히 한 이날쯤이었어요. 네, 정확하죠. 이날. 네, 이날이었고, 이날부터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2일에도 분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중국의 슈퍼 앱 틱톡에 대한 규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에 있어 자국 국민들에게 상대국 문화가 스며드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겠죠. 백범 김구가 대한민국의 문화 용성을 그토록 바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북한 등 독재 국가들이 서방 세계의 문화가 유입되는 것에 매우 민감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탈취 우려는 둘째 치고, 그러니까 핑계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서로 간의 문화를 교류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메타 플랫폼스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엔터 기업들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디어유 투자 중입니다. 저는 참고로 틱톡의 이런 부진이 디어유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SNS 플랫폼 혹은
엔더 플랫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어유는 투자 중이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현재 수익률은 16.7%입니다. 현재는 16.7%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스마트폰 시장 규모만큼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저평가된 4차 산업 중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애플은 다른 기업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애플이 창조적으로 처음부터 만든 제품은 지금까지 히트한 것 중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애플의 돈기를 잃고 뒤늦게 뛰어듦으로써 그 시장을 장악해가는 그림이 지금까지 애플의 전략이었고, 이번에도 메타라던가 혹은 소니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VR 시장을 개척해 놓은 이후에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숟가락을 얹겠다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부터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 특성상 돈이 안 되면 애초에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B2C 산업인 만큼 침투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타 등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타가 다음 버전으로 밀고 있는 그런 비전이 바로 메타버스이고,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바로 VR 기기, AR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30% 이상, 대략 한 20억 명 이상의 그런 유저 수를, 활성화된 유저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타 플랫폼스이고, 페이스북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노땅들이 사용하는 그런 SNS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서는 압도적인 일이 SNS고요. 특히나 틱톡이 이제 미국이라던가 EU로부터 강력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메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혜 정도는 여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타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가상현실 상에서 쓰이는 그런 앱스토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일한 기업이고, 호라이즌을 통해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플랫폼인 iOS라던가 구글의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세계에서 VR 커뮤니티에서는 호라이즌으로 이제 망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매년 이제 메타의 그런 오큘리스 퀘스트 버전이 사실 매년 100%가량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내년에 오큘러스 3가 나온다면 역시나 이 오큘러스 3가 만약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정도가 팔릴 경우에는 저는 분명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가상현실 기기 혹은 메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특성상 결국에는 이메일이라던가 혹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플랫폼적인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하드웨어가 빠르게 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기하급수적으로 플랫폼 역시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목할 부분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1000만 대 정도가 만약 팔릴 경우, 심지어 여러 가지 리포트라던가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다면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는 내년도로부터 1000만 대 판매에 대한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메타의 그런 오큘러스 퀘스트 혹은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 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사실 쉽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널리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게임이죠, 게임. 이 게임도 이제 플스5와 마찬가지로 기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할지언정 이제 게임 각각의 비용이 추가가 되면서, 플스4 같은 경우도 게임 하나당 따로 비용이 들죠.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도 게임 하나당 이제 비용이 들고, 거기서 비트세이버 같은 경우, 비트세이버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내 몸을 움직임으로써 이제 예전에 그 DDR라고 하죠. DDR과 같은 그런 것을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구현해 놓은 것인데, 이 음악을 살 때마다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형 컨텐츠가 나왔을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피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재택근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전이 되면서 화상회의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줌이든가 아니면 뭐든지 화상회의는 집중이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채팅을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면 다음 사람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시계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중이라던가 혹은
머릿속에 내용들을 박아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회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요. 실제로도 대화가 실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곳이고, 특히 주변 환경이라던가 줌으로 이제 얼굴만 딱 띄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 자체가 그냥 회의실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집에서도 집에서도 혹은 서울, 뭐 뉴욕, 베이징, 도쿄 이런 곳에서도 실시간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 NFT예요, NFT. 저는 NFT라고 부르고 있는데 좀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커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커머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냥 미술용품을 NFT에서 판매한다던가, 혹은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그런 옷들을 구매한 이후에 그 구매한 옷들을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키우고 있는 내 아바타에 적용을 시킨다거나, 뭐 게임 NFT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화폐를 주고 매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먹는 것 빼고, 우리가 먹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디지털 세계에서 서급할 수 있는 세상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짜 상품, 가상 세계에 있는 상품들을 왜 뭐하러 진짜 돈을 주고 사느냐, 이런 의구심을 줄 수 있겠지만, 돈이 붙으면 돼요. 사실 비트코인도 전혀 실물 자산이 아니죠. 그럼에도 돈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특히 작년도에도 NFT가 전혀 실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 수요가 붙었던 것처럼, 이제는 메타 플랫폼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쪽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 경우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분명히 일반인들도 주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NFT 시장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시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교실에서 혹은 인강으로 그저 일반적인 그런 강의를 하면 제가 강의를 듣고 필기한 것들을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는 VR 기기 혹은 AR 기기를 착용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학 실험을, 지금까지는 과학 실험에 대한 많은 그런 한계점이 있었어요. 실험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실험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실험실에 대한 그런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험 시험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VR 기기, AR 기기를 착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어떤 실험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우주 같은 경우, 바다 같은 경우도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의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찾아가서 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에서, 메타버스에서 교육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겠죠. 특히 역사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본다거나, 혹은 일제강점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의 체험도 분명히 교육에 있어서는 기존의 책으로 했던 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일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스가 사실 VR 세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VR 기기, AR 기기에 있어서는 양대 산맥이죠. MS,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메타, 이 두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을 키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시장을 키워감에 있어서 2010년도 초반기에 테슬라가 자신들의 기술을 마음껏 공개했던 것처럼, 혹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과 기업들과 마음껏 협업했던 것처럼, 그때 테슬라가 지금쯤 메타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치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메타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VR 기기, 메타버스, AR 기기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특히 이쪽에 대해서 이제 박람회라던가 이런 것들 참여를 하면서 핵심 실무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죠. 그리고 TV도 한 대씩 있습니다. 똑같아요. VR 기기도 한 대씩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진보된 VR 기기는 VR 기기뿐만 아니라 전용 뭐 공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의자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이 전용 의자와 함께 VR 기기를 연동시킴으로써 내가 앉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영화관 4DX에 간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이제 여행에 대한 그런 즐거움이라던가 게임에 대한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컴퓨터, TV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각 가정에 한 대씩, 적어도 한 대씩 있을 수 있는 그런 VR 기기 세트라고 하죠. 의자라던가 VR 기기 세트가 집안에 한 대씩 이제 비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본 결과에는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로 현실적이었고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즐겼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메타버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메타에 대한 분석이었고 메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왓츠앱에 대한 그런 수익화라던가 혹은 전 세계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